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곧 길이요입니다. 이 여행을 다니다 보면요, 여행에서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길을 찾는 것입니다. 이게 낯선 길을 이렇게 간다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흥미로우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괴로운 일입니다. 그렇게 되는 것은 우리가 그 몸이 육신이 있으니까 이 육신의 힘은 한정적입니다. 우리가 무한히 힘이 있으면 상관이 없지만 우리가 하루에 걸을 수 있는 양도 정해져 있고 또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들도 어느 정도 그 한계가 있어서 새로운 길을 간다라는 것은 어쩌면 약간의 도박과 같은 것이죠. 뭔가를 감수를 해야 됩니다. 가다가 잘못된 길을 갔을 때는 또 굉장한 체력 소모 때문에 힘들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이 길을 가다 보면요, 길이 참 예쁜 곳이 있어요. 예쁘고 또 걷기도 좋은 길이 있습니다. 그런 길을 갈 때는 그게 그 길을 걷고 난 다음에 참 기분이 좋아요. 그러면서 좋은 기억을 우리에게 줍니다. 반면에 또 어떤 길은요, 나에게 아주 나쁜 기억을 주게 됩니다. 가는 곳마다 정말 보고 싶지 않은 것들을 보게 만들고 그리고 또 굉장히 불쾌한 여러 가지 것들, 이런 것들로 하여금 또는 심지어는 어떤 길에서는 내가 어떤 해를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나쁜 기억을 만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행을 할 때요, 나의 힘이 한정적이고 또 여러 가지 조건들로 인해서요, 좋은 기억을 주는 길을 선택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행 같은 경우도 뭐 여행 상품들이 있죠. 어디 여행 코스 같은 거 만들어서 상품으로 내놓습니다. 실제적으로 상당히 흥미로운 건요, 여행 상품으로 내놓은 곳들 있잖아요. 딱 거기를 지날 때는 우리가 가는데 별 그 지장도 없고 큰 위협도 못 느끼는데 딱 그 여행 상품이 없는 곳을 딱 가는 순간 굉장히 위협을 느끼는 그런 나라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길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이죠. 여행을 할 때에 정말로 중요한 것이 바로 좋은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여행의 묘미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에 중요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요, 여행이라는 게 바로 길의 모임입니다. 내가 방문했던 바로 길의 모임이 바로 여행인 거죠. 내가 갔던 길이 바로 나의 여행입니다. 여행을 하니까 외국어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외국어를 공부한 사람은 충분히 동의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외국어를 공부할 때요, 열심히 공부하는 것 막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것 말고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것, 이것도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언어를 공부하다가 그 독일어를 공부할 때 상당히 좀 흥미롭게 봤던 건요, 독일어는 어떤 시험을 통과했을 때 여기에 대한 그 어떤 수료증을 준다든지 그런 게 아니에요. 독일 사람이 되게 특이한 게 독일어 시간을 몇 시간을 이수하면 초급, 몇 시간 이수하면 중급, 이런 식으로 시간 이수를 가지고 초급, 중급, 뭐 고급을 들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하고 난 다음에 시험을 보고, 그러니까 이거는 시간과 관계없이 시험을 보고 그 시험을 통과한 사람 우리는 초급 또 뭐 중급 뭐 이런 식으로 우리는 평가를 하잖아요. 당장에 우리나라에 그 한국 능력 시험 같은 경우도 뭐 1급부터 해가지고 6급까지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거 보면은 우리는 시험만 잘 보면 돼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한국어 능력 시험이 6급, 그러니까 굉장히 최고 단계인 애가 한국말을 못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또 영어도 그렇죠. 영어도 보면은 토익이나 토플 같은 데 고점을 얻는 사람들이 영어를 못하는 게 태반이죠. 근데 독일어 같은 경우는 시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어느 게 더 중요하냐 이겁니다. 어느 게 더 효과적이냐 이거죠. 근데 실제적으로요, 가장 효과적인 것은 바로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은 그렇잖아요. 열심히 공부하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들의 노력을 무색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언어의 세계입니다. 열심히 공부하면 언어를 습득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언어는 그냥 그 언어에 노출되어 있는 시간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가장 노출이 많이 되는 게 뭐죠? 그 나라에 가서 살아보는 거죠. 그러면 계속 그 언어에 노출이 되어 있으니까 그 시간이 굉장히 귀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좀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싶은 분이 이거예요. 영어를 공부하고 싶다. 뭐 내가 뭐 일본어 공부하고 싶다. 뭐 여러 가지 언어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요. 열심히 공부할 생각은 그냥 접으셔도 됩니다. 열심히 공부 안 해도 됩니다. 다만 노출을 많이 해야 돼요. 노출을. 그 언어에 많이 노출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단어를 막 이렇게 빽빽하게 써가면서 외우는 거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그런 것들을 계속 누가 말해주는 거 계속 들으면 돼요. 그러니까 오늘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못 알아들어도요. 내일 듣고 모레 듣고 또 다음날 계속 하다 보면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게 내 것이 됩니다. 이게 언어의 묘미예요. 언어 공부할 때 정말로 이 시험 봐가면서 열심히 공부하는 거 정말 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나라 애들이 영어를 참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 바로 이거예요. 영어에 노출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맨날 외우고 열심히 하잖아요. 열심히 하면 안 된다니까요. 열심히 하면 안 되고 정말로 언어에 노출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영어를 제일 잘하게 하려면 학교에서 영어를 없애버리는 게 제일 영어를 잘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영어에 노출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주는 거. 시험을 없애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언어에 있어서는 시험 정말 의미가 없어요. 시험 위해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 뭐 거기 시험 점수는 잘 받을 수 있습니다. 시험 점수는 잘 받을 수 있는데 그렇다고 언어를 잘하지는 못할 겁니다. 물론 그럴 수는 있어요. 언어에 노출되는 시간도 많고 또 공부도 열심히 하면 아무래도 남보다 좀 더 나은 단어를 사용할 수 있고 뭐 그럴 수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실질적인 언어에는 그렇지 않아요. 그게 왜 그럴까요? 여기에 대한 답이 여기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영어나 아니면 다른 외국어를 열심히 공부하는 것보다는 그냥 노출되는 것이 더 유리한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건 뇌에 대한 연구를 우리가 보면 알 수 있어요. 이 뇌라는 것이요. 아무것도 없이 그냥 어떤 사태가 들어오면 그것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하지 못합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 있는 이 상황을 우리가 딱 봤을 때도요. 우리는 이 공간에 있을 때에 이 뇌가 어느 정도 우리가 그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의자가 있고 저기 피아노가 있고 저기 창문이 있고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인식을 합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여기 딱 들었을 때에는 뭘 봤니?라고 물어보면요. 각자가 다 다른 이야기를 해요. 다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는 어떤 사태가 들어오면 그걸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뇌는요. 각각의 요소들이 다 이렇게 흩어져 있는 것들이 어느 순간 딱 연결이 될 때 이게 뇌에서 길이 만들어진다고 그러거든요. 길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뇌의 길이 만들어지면 그 길을 따라서 여기 있는 정보들이 흘러 들어오게 돼요. 그러니까 이 뇌는 사태를 그러니까 그냥 있는 이 세상을 해석을 해요. 해석을 해서 들어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뇌에 그 길이 있어서 그 길로 들어오는 것들만 우리가 기억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심리 실험이 있습니다. 많이 봤을 거예요. 한 그림을 두고 이 그림을 딱 보니까 이 그림에서 두 가지, 세 가지의 어떤 모습이 나타나는 그림도 봤잖아요. 이러면서 심리 테스트 하잖아요. 이게 심리 테스트가 진짜 흥미로워요. 이게 나이에 따라서 또 다르게 그림을 보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그 나이대의 사람들이 모르는 것을 그림에 보였을 때는 그 그림을 애들이 보지는 못해요. 애들은 보지 못하고 어른들만 그 그림에서 그 의미를 찾아내기도 해요. 반대로 어른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애들은 또 봅니다. 이게 뭐냐면 그 그림을 똑같은 그림을 두고도 사람의 뇌가 다르게 인식한다는 거예요. 즉 다른 길이 있다는 겁니다. 뇌는 아는 것들로 인해서 길이 만들어지고 나서야 그것을 인지하는 구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시 외국어로 돌아서요. 외국어도 오래 노출되어야 그것이 익숙해짐으로 인해서 뇌의 외국어를 인식할 수 있는 길이 만들어져서 그때서야 비로소 어떤 특정한 외국어를 인지하고 배울 수 있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계속해서 노출돼서 머릿속에 계속해서 이 점들이 계속 찍히는 거예요. 뇌에 이 점들이 계속 찍혀요. 외국어에 대한 점들이 계속 찍혀요. 어떤 한 특정한 나라의 외국어를 공부한다 그러면 그 점들이 계속 찍히는 거예요. 나는 그것에 대해서 내가 이해를 했던 기억하던 게 상관없어요. 그냥 노출만 시키면 계속 찍혀요. 찍히다가 이 뇌가 어느 순간에 그 점들이 계속 많아지면 뭐가 되죠? 점이 많아지면 그게 딱 선이 돼버리잖아요. 딱 선이 되면 길이 딱 만들어지는 순간 그때부터는 갑작스럽게
언어가 쏙 들어와요. 갑작스럽게 쏙 들어옵니다. 뇌는 의미 있는 것들을 인지하고 그러면서도 이 의미 있는 것들에서 굉장히 좀 특이한 것들을 우리가 또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외국어에 관한 이야기 속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것들이 덤직해서 어느 순간에는 길이 만들어지면은 거기에 대한 이제 인식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 언어가 어떻게 들어오냐면요. 말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까지 인식을 하게 됩니다. 왜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누가 따기 할 때 그 사람이 이렇게 했을 때는 우리는 그때 문맥적 상황에 따라서 하는 것이 다른 의미를 가지게 되잖아요. 어떤 사람이 왔을 때 이러면은 그 사람이 봤을 때 너 여기 왜 있어?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우리 뇌가 어떻게 움직이냐면요. 그 다음에 또 어떤 나쁜 상황에서 이러면 나 너무 싫어 이런 의미잖아요. 우리 뇌가 어떻게 인식하냐면요. 정말 특이해요. 어떤 사람이 딱 봐서 놀랐을 때 이러면 우리 뇌 다른 사람 옆에 사람들이 그 사람이 잘 알면은 너 여기 왜 있어? 너 여기 왜 있어라는 말을 안 하는데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은 너는 여기 왜 있어라는 그것까지 기억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 뇌가 그렇게 기억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지 않은 말들을 우리가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어떤 말을 할 때 하지 않았던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그 이야기 하잖아요. 내가 한 말 똑바로 이야기해봐. 똑바로 이야기해서 잘 안 묻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뇌가 그렇게 길이 만들어진 것대로 인식하기 때문이에요. 절대 사실은 말 못합니다. 누구도 그대로 있는 그대로 말을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뇌가 우리의 길에 따라서 그렇게 기억하기 때문이에요. 이때 싫어라는 그 느낌 받았을 때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저 사람이 싫어라고 이야기했어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니까요. 우리는 그런 거예요. 뇌라는 게 그런 겁니다. 자, 이 언어에 대한 관념이 떠났어요. 뇌는 그런 겁니다. 의미 있는 것들을 인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그 의미 있는 것들의 일부분만을 보고도 없는 것까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없는 것까지. 일부분만 보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의 전체를 우리가 인지하고 있잖아요. 사람의 전체를. 그래서 우리가 저쪽 문틈에서 어떤 사람의 손이 딱 나왔을 때는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의 손을 통해서 사람까지 우리는 인지를 합니다. 사람까지. 왜 문틈에는 손만 나와 있잖아요. 그게 손이 그냥 마네킹일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그 손이 그냥 잘려있는 손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손이 나와 있으면 당연히 사람까지 있다고 우리는 인식해버린다는 거예요. 없는 것을 본다는 거, 실제로 본다는 겁니다. 우리 뇌가요. 그리고 최악의 경우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단어만으로도 우리는 그것을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학이라는 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문학이라는 것은 바로 이 단어를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보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사과를 계속 보게 되잖아요. 사과를 우리가 계속 경험을 했어요. 그럴 때에 사과 일부분만 딱 봤을 때에도 우리는 저게 사과인 줄 알고, 그리고 심지어는 그 문학적 글 속에 아니면 그냥 글 속에서 사과라는 단어가 나타날 때는 우리 머릿속에 사과가 떠올려지면서 우리는 실제로 사과를 보게 되는 거예요. 뇌가 그것을 보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뇌가 움직이는 방식이에요. 즉, 뇌에 길이 만들어져 있으면요, 그 길에 따라서 뭐 하나만 뜩 들어오면 그 길에 따라 그대로 인지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쌓이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나중에는 미래까지 보게 되는 거예요. 미래까지. 앞으로 일어날 일까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옛날에 현자라는 말 있잖아요.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 지혜로운 사람들. 그 사람들이 왜 현자가 있겠어요? 많은 경험들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그걸 통해서 뭘 하는 거예요? 뇌에 있는 길을 통해서요. 분명히 자기는 현재 살고 있는데 미래를 보는 거예요. 미래를 진짜 보는 겁니다. 그건. 우리 뇌가 그렇게 작동하고 있습니다. 이건 최근에 뇌과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자, 더 나아가서 우리는 같은 사태를 누구도 동일하게 보지 않습니다. 동일하게 듣지도 못해요. 같은 소리도 우리는 다르게 해석이 됩니다. 보지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사실 있는 그대로 판단하지 않아요. 거기다가요, 우리의 뇌는 또 기가 막힌 게 망각이라는 프로세서도 있습니다. 그 컴퓨터 부품 중에서 D램이라는 게 있어요. 이 D램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메모리가 있는데, 이 메모리는 어떤 메모리는 한번 입력을 하고 나면 거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그 내용을 이렇게 전기를 공급하면서 계속해서 내용을 해주지만, 어떤 거는 한번 그 SRAM이라는 게 또 있어서 이건 한번 기억을 하게 되면 이건 그대로 계속 남아 있어요. 그렇지만은
어느 순간인가 이 전기가 약해지는 건지 다시 한번 리프레시를 통해서 다시 입력을 함으로 통해서 계속 기억하게 하는 거죠. 우리의 뇌가 그래요. 우리의 뇌는 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뇌는요, 리프레시 과정이 필요해요. 우리는 이걸 공부에서는 이런 이야기죠. 복습이라고 하는 거. 이게 바로 이 리프레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뭐 공부 잘하는 법 해가지고 하는 게 배우고 난 것을 뭐 몇 분 안에 한 번 보고 또 그거를 몇 시간 안에 또 보고 그다음에 몇 번을 하면은 그게 좀 오래 기억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정말 기가 막히게 기억 잘하는 사람이 있죠. 기억을 굉장히 기가 막히게 잘하는 사람이요. 근데 이 사람들 보면요, 처음에 굉장히 못해요. 저도 그 아마 그쪽에 들어가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냥 처음 봤을 때 기억을 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막 한자 같은 경우도 그냥 한 번 뭐 이렇게 몇 번 보이면 그대로 외워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이 사람들은 그냥 실제적으로 진짜 뇌가 굉장히 좋은 겁니다. 진짜 좋은 거예요, 이거는. 뇌가 진짜 좋은 건데, 근데 이 사람들의 문제는 그거예요. 뇌가 너무 좋다 보니까 이게 그냥 점들로만 남아있는 거예요. 점들을 그냥 다 기억하는 것들인데 이 점들로만 남아서 이게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연결이 안 되니까 길이 안 만들어지니까 뭐예요? 그냥 망각돼 버리는 거죠. 없어져 버립니다. 근데 잘 기억 못하는 사람들 보면 나중에 보면 굉장히 똑똑해 보여요. 다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은 이 점과 점들이 연결이 잘 안 돼요. 영어에 좀 잘 연결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그 데이터가 상당히 많이 쌓여야지만이 겨우 기억을 하는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미 길이 만들어진 거예요. 길이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그거를 굉장히 의미 있게 기억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뇌의 모습입니다. 다시 이 길에 관한 이야기로 그래서 우리가 이 이야기를 하면서요, 어떤 사람들의 말을 우리가 너무 신뢰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도 내가 분명히 기억하고 있다고 또 착각해서는 안 돼요. 자기도 신뢰하면 안 됩니다. 기억에 관해서는요. 다만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행동을 하되, 그러나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는 있는 그대로를 절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틀렸을 때는 빨리 돌아서는 자세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게 굉장히 우리 중요한 거예요. 자, 다시 길로 넘어가서요. 영어에서 길은 way라는 단어를 씁니다. 영어의 way라는 것 이거 했지만 오늘 우리가 또 본문 말씀도 보면 호도스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호도스라는 단어 길이라는 거지만 또 영어하고 똑같아요. 이게 다른 의미가 방법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방법. 이 호도스라는 게. 예수님에 대해서 에고에미 호도스라는, 나는 길이요라고 했으니까 호도스. 이 호도스라는 이걸 봤을 때는 예수님은 길인데,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에서도 그러잖아요. 도마가 묻는 거잖아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가 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예요? 도마한테 말씀하시는 게 너는 나를 따라오면 된다, 이 이야기인데, 근데 또 다른 의미로는 내가 바로 너희들에게는 방법이 될 것이다, 수단이 될 것이다, 이런 의미가 된다는 거죠. 자, 한번 봅시다. 기본적으로 길은 어떤 목적지가 있고 그것에 도달한 방법으로 이해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예수님은 길이신데 어떤 길일까요? 마가복음 8장 34절에 말씀합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것은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길로서 받아들일 때에 주님의 가신 길은 우리가 또한 따라가야 할 길입니다. 그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며 고난의 길입니다. 마태복음 7장 14절에 말씀합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그 길은 고난의 길이어서 찾는 이가 적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그러면서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께 도달하는 방법이 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말씀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오직 예수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 유일한 방법이 됩니다. 사실 우리의 삶에는 다양한 종류의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는 바로 그 길을 걷고 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길을 걷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학자로서의 길을, 어떤 사람은 그 가르치는 사람의 길을, 또 어떤 사람은 그 장사하는 길을, 여러에게 서로가 각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길들은 서로가 서로에 교착이 되면서 그 길들이 서로 교차 지점을 만듭니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 엉켜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이렇게 다양한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생명의 길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양하게 걷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의 길은 모든 사람이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길은 하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직 한 길만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 오직 그 길밖에는 없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일들은 하나하나가 모두 각각의 의미를 지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현재, 미래, 과거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점들이 모일 때에는 그것들이 각각의 이 점들이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는 거죠. 그래서 이 뇌과학에서 이야기할 때 이걸 connected dots라는 말을 씁니다. dot이라는 건 뭐죠? 점들이잖아요. 점들인데 이게 어떻게 딱 connected인 거야. 연결이 돼 있다는 거예요. 이 길들이, 이 점들이 연결될 때 바로 길을 만든다는 거죠. 점들이 연결되는,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가 겪고 있는 각각의 이 점들이, 이 하나하나는 어떻게 보면 의미 없는 것일 수 있어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에게 이 점들이 그냥 하나만 봤을 때에는 예쁜 게 있고 하나만 봤을 때는 못난 것이 있어요. 그런데 이 점들이 연결될 때는 아주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룬다는 것. 이 점들에 연결될 때에는 의미 없는 것들이 모여서 의미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모든 것이 좋은 것이든지 심지어 그것이 나쁜 것이라도 모든 것이 서로가 연결되어 선을 이룰 것이며 그 선은 아름다운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이 원리를 그대로 가져오면 나의 삶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은 각각의 점들의 하모니를 이끄는 것이고, 그러기에 현재는 유일하게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서 신중하게 그러면서도 담대하게 나아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비록 내가 이 하는 것들이 지금은 나쁜 결과를 낼 수도 있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실망하거나 낙심할 이유가 없는 것이, 이것 역시도 큰 선의 모습에 보았을 때에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미래는 현재를 어떻게 하느냐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과거는 현재의 결과물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러기도 하군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실패를 해봐야지, 실패를 해야지 성공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그런데 실제는 그렇습니다. 실패하는 사람은요, 계속 실패합니다. 실패하는 사람은 성공하지를 못해요. 그래서요, 인생에서는요, 이 성공의 기억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성공의 기억이 다음에 성공으로 향하게 만듭니다. 실패한 사람은 그냥 내버려둬서는 안 돼요. 그 사람에게 성공의 그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이건 팁인데요. 우리가 삶에서 만약에 성공하고 싶다 그러면 정말 작은 것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정말 성공하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런 것도 한번 해보는 거 괜찮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내가 파급기 배기를 5회는 해보겠다. 그것도 기간을 정하는 거예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5회를 해보겠다. 그렇게 해서 실제로 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성공을 해보면 그 경험이 다음번에 또 다른 것들을 성공시키게 만들어요. 그러면 내가 하루에 1시간씩 뭐를 공부해보겠다.
또 언제부터 언제까지 해보겠다. 그렇게 해서 그걸 또 성공해보고 이런 성공의 기업들이 계속해서 성공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공이라는 게 또 이런 의미가 있어요. 성공은 자신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좋은 결과가 생기는 것이 성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뜻하는 거예요. 내가 뜻했을 때는요, 그것이 나쁜 결과를 만들어내도 그것이 성공이에요. 내 의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에게 가장 성공적인 것은 사실은 내 의지가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입니다.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성공인 것입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는 인생이라는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 길에서 또한 수많은 종류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길에는 그 종착지가 있습니다. 대학 합격을 위해서 공부의 길을 걷는 학생들, 취직을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는 취준생들, 경기에서 승자가 되기 위해서 훈련의 길을 걷는 운동선수들,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목표를 두고 자신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우리 모두는 죽음의 길로 또한 걸어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일로 고민했습니다. 우리의 걸어가는 이 길, 이 죽음으로 향하는 길이 바뀔 수는 없을까요? 우리에게 복음이 있으니 그것이 생명의 길, 예수입니다. 구약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잠언 12장 28절입니다. 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나니 그 길에는 사망이 없느니라.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다음 말씀 봅시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7절입니다. 환난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저희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공이라고 말씀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의 공이시며 의로운 길이십니다. 그 길에는 사망이 없습니다.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따라가는 자, 그 길을 걷는 자는 영생을 얻습니다. 비록 지금은 우리가 죽음으로 향할지라도 주님의 약속과 같이 마지막 날에는 부활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스스로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우리에게 이것을 증거하셨습니다. 길은 우리가 걸어왔던 것이며 지금 걷고 있는 것이며 또한 앞으로 걸어갈 것입니다. 여기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야 할지 잘 선택해야 합니다. 주님을 믿는 구원의 길을 걷는 우리는 현재 우리가 걷고 있는 길을 주님과 동행함으로 담대히 나아가며 그래서 하나하나 소중한 현재의 순간을 만들어가며 이로써 뒤돌아보았을 때 아름다운 과거를 만들며 앞을 향했을 때에는 소망의 미래를 만들어 갑시다. 우리 인생의 각각의 다양한 정들은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길이 될 것입니다. 그 길에는 기쁨과 평강이 넘칠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13절에서 말씀합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걷고 있는 이 길이 아름다운 생명의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상고가 469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한분 하시겠습니다. 영원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저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이렇게 복된 날, 귀한 날 주시사 주의 날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몸과 마음과 뜻과 모든 것을 이렇게 드리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드린 이 모든 것을 주님이 받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11조로 주일헌금으로 감사헌금으로 선교헌금으로 건축헌금으로 저희 함께들 축복해 주시되 화경의 사모님 11조 드렸습니다. 목사 최상호 건축헌금 화경의 사모님 건축헌금 드렸습니다. 선교헌금 목사님 또 화경의 사모님 선교헌금 드렸습니다. 주님 받으시고 저들에게 하늘의 것으로 신령한 것으로 넘치도록 채워 주옵소서. 길 대신 예수님, 우리의 모든 일에 모든 것에 길이 되신 주님,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복된 자요, 예수 안에 있는 자가 구원받은 자요, 예수 안에 있는 자가 영생에 이르는 이 놀라운 실,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는 이 놀라운 사실을 회복하는 축복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일들을 저들에게 알게 하여 주시사 은혜로 구원해 주신 것을,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신 것을 참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특별히 이 예물 쓰여진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사람 살리고 영혼 살리는 데 사용되는 예물이 되도록 주님 정말 주님의 뜻대로 꼭 세워주는 쓰여지는 이 은혜가 넘치는, 특별히 이 일들에 참여한 자들에게 영권과 영역을 만변에 더해 주시고 이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손길이, 능력의 손길이, 보호의 손길이 함께하여 주시사 잘되는 형통한 승리하는 축복의 역사가,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목양교회들이 이 지역 살리고 나가서 나라와 민족을 나가서 세계를 복음하는 목양교회가 되도록 우리 하나님 예비되고 준비된 자 불러 모아 주셔서 같이 아버지 안에 합해서 정말 길 대신 예수를 전하는, 생명 대신 예수를 전하는,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예수님을 전하는 목양교회가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사명 감당하는 데 부족한 명들로 영권과 영역을 만면에 입술의 권세들을 물려주시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된 이 사실 때문에 행복해지는, 평안이 넘치는 형통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동문 3장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교통과 인도하심이 오늘 예배한 자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 하는 예배에 전 세계에 예수의 이름으로 예배한 자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하는 예배에 앞으로 전도받아서 구원받을 자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